자, 보시면 광고효율이 너무 잘 나온다, 순위 조절이 힘든 요즘 광고가 매출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플러스토어 광고도 가느냐, 플러스토어는 저희가 뭐 알아서 다 세팅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 있는 네이버 광고만 딱 집중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2025년에 그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네이버가 엄청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면도 새로 나오고 광고들도 이제 분산이 되고 새로운 광고 영역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네이버 광고를 꽤나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광고 구자가 뭔지, 이런 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아까운 구자를 놓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오늘은 현재 네이버 광고에서 광고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높은 확률로 성과가 나는 광고만 딱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직접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뭐 20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제가 이걸 오늘 아마 다 한 번에 촬영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한 2번에 걸쳐서 제가 촬영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 광고를 지금 1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과 내가 현재 네이버 광고를 꽤 했다 하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작년에 바뀐 내용을 싹 섞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딱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뭐 네이버 광고 뭐 보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딱 보시고 이대로만 세팅하시면은 효율은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꽤 괜찮은 새로운 구자들을 유튜브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때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그 작년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광고는 저희는 그냥 무조건 다 해요. 저희 광고주 분들한테는 저희가 효율이 좀 괜찮은 광고는 항상 먼저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맞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직접 세팅을 하고 있고, 성과도 좀 보시면은 마진 기준은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컨텐츠 영역 있죠. 여기 수익률 보시면은 광고비 100만원 써서 매출 800만원 잡혔고, 80만원 써서 600만원, 10만원 써서 70만원, 수익률로 따지면은 600, 700, 800% 정도 나오죠. 마진 50% 기준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업체 같은 경우에도 AI템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영역의 광고 수익률이 800%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업체도 똑같죠. AI템즈가 수익률이 꽤나 많이 높게 나왔어요. 6700%,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이 600%, 홈피드가 1160%. 제 영상 그때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제일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랑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이 요 두 개로만 운영하셔도 되는데, 모바일 홈피드가 그 당시에는 노출 구자가 낮았지만 앞으로 네이버가 여기 구자를 많이 열어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모바일 홈피드를 별도로 세팅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그때는 노출수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 최근 일자 기준으로 보시면은 노출수가 꽤 많죠. 그래서 수익률도 이제 1000% 넘게 나왔었고요. 자, 이 업체도 또 마찬가지죠. 수익률 보시면은 뭐 700% 나왔고, 여기는 광고비가 거의 안 나왔네요. 홈피드 말씀드렸던 영역이 1000% 이렇게 나왔고, 많거든요. 자료는 업체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도 1000%, 800%, 500%, 8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들로 먼저 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 업체들한테 제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거는 높은 확률로 이제 수익률이 좀 괜찮구나 하면 그때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믿고 이렇게 세팅 꼭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모든 업체들이 다 이렇게 효율이 무작정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상품 경쟁력이 다 다르고, 누적 리뷰라든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성과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만 세팅을 해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서 무슨 광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어떤 광고를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될지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같이 보면서 직접 제가 세팅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 네이버에서 1순위로 세팅해야 할 광고입니다.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 어려워요. 복잡할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복잡한 것도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네이버에서 1순위로 세팅해야 될 광고, 무조건 쇼핑 광고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CPC 형태이죠. 그리고 이걸 좀 나눌게요. 쇼핑 광고 중에서도 검색 지면입니다. 말 그대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광고이죠. 두 번째가 쇼핑 광고의 컨텐츠
지면입니다. 근데 이 컨텐츠 지면 중 일부, 컨텐츠 지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성과가 보장이 돼 있는 광고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이 GFA 광고 중에서 카탈로그 지면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간다면 GFA 광고 중에서 리타게팅 타겟을 잡는 광고입니다. 근데 우선 이거는 뺄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루 유입수가 꽤나 좀 많아야 모수가 쌓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에는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쇼핑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PC랑 모바일 그룹 분리, 그 다음에 키워드별 그룹 분리, 보통 이런 식으로 특정 상배 상품에 대해서 한 요 정도로만 했어요. 그래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인 키워드들 하나마다 이렇게 분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한 개의 상품이 최대 노출되는 그룹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러면 이 10개라는 그룹 개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컨텐츠 지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또 섞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단순하게 이제 키워드로만 나눠서 그룹을 만들 수가 없게 됐어요. 효율적으로 그룹을 나누지 않으면 캠페인이랑 그룹이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PC, 모바일은 굳이 나누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중치로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그룹을 좀 최대한 아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1번 그룹 네이버 쇼핑 검색 메인 키워드 위주로 가는 거죠. 2번 네이버 쇼핑 마찬가지 검색입니다. 전환율 높은 키워드. 사실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게 1번으로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번 그룹에는 메인 키워드 위주로만 노출이 되게 세팅을 할 거고요. 2번 그룹에는 전환율 높은 키워드 위주로만 노출이 되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마찬가지 검색인데요. 이제 세부 키워드 세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번호를 조금 건너뛰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컨텐츠 지면 1번, 7번 그룹도 네이버 쇼핑 컨텐츠 지면 2번, 8번 그룹도 네이버 쇼핑 컨텐츠 지면 3번. 일단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게요. 여기에서 사실 조금 더 세분화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합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기본 틀은 요 정도로만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선택사항인데, 아까 전에 그 AI 광고처럼 다양한 상품 추천,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 홈피드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노출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요 영역이에요. 다양한 상품 추천, 그 다음에 메인 홈피드 요렇게 나눌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좀 합쳐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합치고 나중에 다차원 보고서로 보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다차원 보고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 그룹 안에서 여기 매체가 효율이 있구나 없구나를 빠르게 구분하셔야지 입찰가를 조정을 빨리 하면서 우리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을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연관 키워드가 굉장히 많을 경우 있죠. 그때는 뭘로 들어가죠? 4번 똑같이 들어가는데 연관 키워드를 계속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5번 세부 키워드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호를 일부러 조금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9번 그룹이랑 10번 그룹은 편법이에요. 편법인데 사실 굉장히 효율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편법이긴 하지만, 요거는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기본적인 요 세팅 값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오늘 싹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 단순히 광고 대행사한테 맡기고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영상 보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익률을 분명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 캠페인 만들기, 쇼핑 검색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 이름은 상품 키워드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산은 뭐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눌러서 이 캠페인 안으로 들어가요. 캠페인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새 광고 그룹에 우리는 쇼핑몰 상품 형 광고를 먼저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광고 그룹 이름은 그냥 제가 했던 요거 그대로 할게요. 메인 키워드인데, 뭐 메인 키워드가 오징어라면 그냥 오징어 이런 식으로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기 편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루 예산은 3만원 걸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고급 옵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저희는 일단 여기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검색 지면에만 노출이 되게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제외를 하고요.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만 놔둡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노출 제한 매체 설정하기가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네이버 검색 지면 중에서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해봤을 때 100%는 아닙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수익률이 좀 안 좋은 지면이 줌 지면이에요. 이 줌 포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한 프로그램 설치하다가 시작 사이트를 줌으로 설정하는 이게 체크돼 있는 거를 풀지 못하셔가지고 자동으로 깔려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 지면은 여기에서 조금 빼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우선 그냥 넣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나머지 밑에는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나는 만약에 모바일에서 조금 더 입찰가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110에서 120 정도까지는 맞춰주셔도 됩니다. 저장 닫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 상품 불러오기를 하면 스키 장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가 불러와졌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키워드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키워드, 메인 키워드, 전환율 높은 키워드, 세부 키워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누냐인데 요거를 나누시기 전에요. 일단은 만들어둔 그룹을 복사를 먼저 할게요. 새로 광고 그룹을 만드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그룹 전략을 다시 또 하나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좌측에 네모 박스를 누르시고 선택한 광고 그룹 관리를 누르셔서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캠페인을 선택을 하시고 복사 버튼을 누르고요. 저는 그룹을 2개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해서 01번 캠페인에 다시 또 복사. 그러면 복사를 총 2번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룹은 총 3개가 될 거예요. 이게 그룹 복사를 하셔도 시간이 조금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새로 고침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오래 걸리면은 또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된 코드가 이 값이 이렇게 뒤에 붙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그룹명을 헷갈리지 않게 일단 숫자만 바꿔볼게요. 저장 닫기. 그 다음에 요거는 3번 그룹. 이 숫자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이게 볼 때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가 자동으로 돼요.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메인으로 먼저 보고 싶은 그룹을 위로 숫자를 작은 숫자로 하시면 그 그룹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먼저 바꿔주시고 이제 키워드 추출을 해야 돼요. 키워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템 스카우트 가셔도 되고요. 셀링하니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오랜만에 아이템 스카우트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키워드 분석에서 스키 장갑 우리가 세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 추출을 좀 할게요. 연관 키워드를 누르고 쭉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냥 저는 엑셀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필터를 걸고요. 여기에서 장갑이죠. 장갑. 여기 스키보드 장갑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만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지수 이런 거는 일단 보지 마세요. 헷갈리시니까. 그리고 광고 단가, 모바일 단가 이것도 네이버의 거를 읽어오는 건데 이 쇼핑 광고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랑은 좀 다르게 예상되는 이 광고 단가가 잘 안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키워드별로 네이버가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소재, 상품 소재에 관련된 연관된 키워드의 평균 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총 검색수. PC, 모바일 나눠져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총 검색수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자, 요렇게 총 검색수 위주로 이렇게 많이 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분리를 하는 거예요. 스키 장갑은 나랑 아주 잘 맞는 키워드다. 녹색깔. 스노우보드 장갑, 띄어쓰기 차이죠. 잘 맞다. 보드 장갑 잘 맞다. 키즈 스키 장갑. 내가 만약에 판매하는 제품이 키즈 제품이라면 이것도 잘 맞는 거고 만약에 키즈 제품이 아니다 라고 하면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관성은 좀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요거는 뭐 브랜드 키워드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빼겠습니다. 제외. 다음에 어린이 스키 장갑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린이 스키 장갑은 조금 애매하다. 겨울 스키 장갑은 내 상품이랑 연관도가 좀 높다. 루디스 장갑 이거는 아무래도 브랜드 키워드 지우고 이너 장갑 애매하다 싶으면 그다음에 루디스 또 나왔고요. 주니어 스키 장갑 애매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할 거예요. 스키 이너 장갑 맞다라고 하면 녹색깔. 이것도 날리고 스키 장갑 추천. 메인 키워드 나랑 적합한 키워드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벙어리 스키 장갑류라면 이것도 맞는 거. 여성, 남성, 보통 성인 걸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여성 것도 판매를 하시겠죠. 밑에 브랜드 제품 키워드 같은 것들은 다 빼고요.
스키 벙어리 장갑, 여성 스키 장갑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내 상품과 연관도가 있는 키워드는 녹색깔, 연관도는 없지만 요 키워드로 인해서 내 상품에 들어와서 구매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는 노란 색깔. 물론 여기서 조회수가 아주 큰 범주가 넓은 이런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또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제 메인 키워드랑 그 다음에 연관도 높은 키워드가 일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을 해도 되겠죠. 스노보드 벙어리 장갑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를 이제 상품명을 짤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구분은 할 수 있잖아요. 내 상품에 적합한 키워드 리스트를 뽑았다. 그러면 뭘 하시면 되냐면 요 키워드가 노출이 되게 광고 노출용 상품명을 만들 거예요. 상세 보기 들어가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 노출용 광고 노출용 상품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는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스키 장갑, 스노우보드 장갑 이 키워드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키워드 조합 형태는 제 옛날 유튜브 강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링크를 제가 남겨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단어라고 생각되는 키워드끼리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스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장갑이라는 단어가 합쳐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노우보드 키워드와 장갑이라는 키워드가 합쳐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띄어쓰기니까 없애도록 하고 보드 장갑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근데 추가로 더 나눌 수가 있겠죠. 스노우랑 보드라는 키워드가 합쳐져 있구나. 보드랑 장갑이 합쳐져 있구나. 겨울 스키 장갑은 뭐가 합쳐졌겠어요? 겨울이랑 스키랑 장갑이 합쳐졌겠죠. 스키 장갑은 스키, 장갑, 추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스키 이너 장갑 같은 경우에도 스키 플러스 이너 플러스 장갑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벙어리 스키 장갑도 벙어리 플러스 스키 플러스 장갑으로 돼 있을 거고요. 여성 스키 장갑도 여성 플러스 스키 플러스 장갑, 스키 플러스 벙어리 플러스 장갑 이런 식으로 먼저 구분을 하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요 합쳐지는 키워드끼리는 다 조합이 되기 때문에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다 조합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가 그냥 하나씩만 들어가면 돼요. 심플하게 어떻게 짜면 되냐면 스키 들어가고 장갑 들어가야 돼요. 그럼 스노우보드 장갑 중에 앞에 있는 것 중에 장갑만 있고 스노우 보드 없죠. 그 다음에 밑에 보드 장갑은 여기 보드가 들어가 있고 장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넘기고 겨울 스키 장갑 중에서 빠져있는 키워드 뭐가 있죠? 겨울. 그 다음에 밑에 스키 장갑 추천 중에 추천, 스키 이너 장갑 중에는 이너, 벙어리 스키 장갑 중에는 벙어리, 여성 스키 장갑 중에는 여성만 빠져있네요. 스키 벙어리 장갑은 여기다 있죠. 스키 벙어리 장갑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성 스키 장갑도 여기 여성 스키 장갑이 다 있으니까 그럼 딱 요 키워드만 여기 광고 노출용 상품명으로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듬어 줘야죠. 이건 너무 키워드만 나열된 형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예쁘게 나눠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여성 전용 벙어리 전용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조금 예쁘게 여성 벙어리 스키 장갑, 겨울 스노우보드 이너 장갑 이 정도로요. 그리고 추천 키워드도 여기에서 넣으면 여기 위에 있는 키워드가 밑에서 딱 깔끔하게 정리되게 딱 들어가는데 추천 키워드는 넣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추천 키워드 뭐 예쁜 이런 키워드는 광고 노출용 상품명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갑 키워드가 있는데 뒤에 왜 또 넣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말이 조금 예쁘게 그냥 메인 키워드는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된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 이 1번 그룹에서는 무슨 키워드만 노출이 된다? 내가 여기에 녹색으로 표기한 키워드만 노출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2번 그룹에서 노출을 시키는 거는 노란색으로 한 키워드들을 노출을 시키겠다 하면 위 과정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먼저 나누시고 앞에서부터 중복되지 않는 키워드들만 나열을 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말이 좀 예쁘게 이어지게 다듬어서 세팅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는 확장 소재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추가 홍보 문구 좀 적어주시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용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PC용입니다. 원하시는 문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쇼핑 상품 부가 정보, 리뷰가 몇 개인지, 평점이 얼만지, 찜이 얼만지, 구매수가 얼만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리뷰가 조금 쌓인 이후부터는 세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요렇게 세팅하면 끝이에요. 네이버 쇼핑 광고는. 그리고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싹 다 드렸어요. 엑셀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들을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은 아까 전에
전에 저희가 비워놨는데 이렇게 할게요. 보드 관련으로 1번 그룹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2번 그룹에는 뭐를 할 거냐면 키즈 어린이 위주로 넣겠다 입니다. 그러면 2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신 후에 여기서 알아볼 수 있게 키즈 관련된 키워드가 노출이 되는 그룹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만 봐도 나는 일반 성인 보드 관련 키워드는 그룹의 효율은 이거고 키즈 관련 효율은 요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내가 여기에서 또 나눴죠. 여기에서 메인 키워드를 좀 따로 빼고 싶다. 조회수가 되게 높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스키 장갑이랑 스노우보드 장갑, 보드 장갑만 나가게 여기에서 보드 메인으로 해놓고요. 저장 후 닫기를 누르고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똑같이 세팅을 해 주시되 뭘 해줘야 되냐면 입찰가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입찰가 설정을 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1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지금 연관도가 조금 높은 키워드를 넣었잖아요.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를 넣었다는 거는 지금은 제가 요게 1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요게 3번으로 만들었고 세부 키워드를 일단 2번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관도가 높다라는 거는 전환율이 가장 높을 수 있음이에요. 전환율이 가장 높게 예상이 되는 그룹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회수가 높은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스키 장갑, 스노우보드 장갑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많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뭘까요? 매출이 가장 높을 수 있음.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의 역할은 뭐예요? 추가 매출을 잡을 수 있음. 역할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찰가를 어떻게 높이시면 되냐면 일단 전환율이 가장 높을 만한 그룹의 입찰가를 제일 높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1,000원으로 걸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비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자, 요거는 처음에는 일단 약간 보수적으로 거는 거예요. 한 500원으로 걸면서 이제 하루 지나서 노출수가 얼마 쌓였는지, 그 다음에 클릭수가 얼마 쌓였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연관도가 1번이랑 반대죠.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입찰가를 좀 낮춰서 이제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요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이제 광고 수익률이 잡히겠죠. 나오겠죠. 그럼 그 수익률에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300% 이상만 나오면 흑자고 300% 이상만 나오면 매출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가를 그냥 계속 올려서 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간까지는 계속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눴는데 이 메인 그룹에서 수익률이 좋잖아요. 이 그룹에서 입찰가가 나중에는 더 올라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 그룹이 한 가지 소재에서 그룹만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연관 키워드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은 소재라면은 입찰가가 높은 곳에서 광고가 노출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3번에서는 매출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그룹이 아까 우리가 스키 장갑,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 장갑, 보드 장갑이었잖아요. 그러면 요 키워드는 나머지 그룹에서는 노출이 안 되게 그냥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나가게 여기 그룹에서도 제외 키워드에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2번 그룹에도 제외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세 개 키워드는 어디에서만 나간다? 여기에서만 나가겠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키워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는 메인 그룹에서만 노출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 세부 그룹에서만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를 마찬가지 뭐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 300원으로 건 요 그룹에서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룹이 입찰가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 그룹 여기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 1번에서 제외를 걸어줍니다. 이것도. 중복 키워드가 있어서 요거를 제외를 하고 이것도 빼야 되네요. 띄어쓰기라서 다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걸어두고 그 다음에 3번 그룹에서도 이 키워드를 걸어두면 제가 방금 세팅을 했던 이 그룹에서는 요 키워드만 나가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여기 그룹이죠. 여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 그룹에서만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마찬가지 2번, 3번에 제외를 걸면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팅하면 이제 네이버 쇼핑 광고 중에 여기 지면은 완벽하게 세팅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만 운영을 해 나가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연관 키워드를 또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룹을 이렇게 4번 그룹 늘리시고 5번 그룹 늘리셔가지고 세팅을 점점점 잡아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컨텐츠 지면 세팅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25년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컨텐츠 지면 세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달 전 영상의 내용이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지면이 각각 어디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말 그대로 그냥 세팅하는 방법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릴 예정이라서 지면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면 사실 네이버 광고에서 할 수 있는 지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콘텐츠 지면이 막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지면 중에서 광고 효율을 좀 볼 수 있는 지면이 있고 광고 효율이 좀 나쁜 지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진짜 수없이 많이 테스트를 좀 해봤기 때문에 딱 효율 있는 지면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거 세팅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리타겟팅 기능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상품에 약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클릭을 한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다시 띄워주는 기능이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토어에 하루 유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지면의 힘이 점점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나중에 추가로 세팅을 할 부분이 GFA 카탈로그라는 지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해보니까 리타겟팅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 방문 수가 최소 300 정도는 이상 되어야 조금 유의미하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C 기준으로는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네이버 메인 페이지죠. 여기서 최근 본 관심 추천 해가지고 보면 여러 업체들의 상품이 나오는데 내가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봤던 제품들이 이렇게 다시금 노출이 됩니다. 근데 밑으로 스크롤 내려보면은 요 지면이 있죠. 요거는 한 스토어의 여러 상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정 스토어의 상품만 보여주는 건데 여기가 카탈로그 지면이에요. GFA. 그리고 여기가 검색 광고에서 세팅할 수 있는 리타겟팅 지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PC 모바일 중간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컨텐츠 지면 세팅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검색 광고 세팅을 했죠. 이번에는 새로이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 쇼핑몰 상품명을 클릭하고 4번 그룹으로 일단 세팅을 할게요. 컨텐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 추천 해당하는 쇼핑몰 선택하시고 예산은 이번에 2만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고급 옵션에 이제 중요한 건 매체죠. 매체의 노출 매체 유형 선택 중에 우리는 이제 검색 지면은 아니고 컨텐츠 지면인데 컨텐츠 지면 중에서도 파트너 매체는 안 할 겁니다. 효율이 많이 낮아요. 네이버 외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매체만 선택을 해주시고 이 네이버 매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많죠. 컨텐츠 이 컨트롤 F 눌러서 콘텐츠 입력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컨텐츠 지면은 일단 전부 노출이 안 되게 제외로 설정을 할게요. 이 밑에는 보면 파트너죠. 파트너는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요렇게 세팅을 하면 우리가 파트너 매체를 제외한 네이버 매체 중에 컨텐츠 매체를 모두 등록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걸 수정을 하지 말고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 2번만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3개 그룹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 F5번을 새로 고침이죠. 누르다 보면 그룹 하나는 일단 복사가 됐습니다. 네, 2개 다 복사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룹명을 조금 바꿔줄게요. 우리가 지금 세팅할 지면은 다양한 상품 추천이라는 지면이랑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 그 다음에 홈피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거는 5번 그룹의 네이버 메인. 그러면 아까 전에 세팅한 게 그대로 있죠. 저장 후 닫기. 6번은 컨텐츠 지면의 홈피드입니다. 이 홈피드 영역도 제가 3달 전 영상에서는 지금은 네이버가 노출수가 많이 작지만 계속해서 구자수를 오픈을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실제로 계속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맞춰주셨으면 이 다양한 상품 추천 영역에서 광고가 노출되게 열어줄 건데요. 아까 제외에 걸었던 매체를 이제 열어줄 건데 다양한 상품 추천은 이름이 이렇습니다.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추천이에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추천 PC, 네이버 쇼핑 스마트 추천 모바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2개를 노출 제한 매체에서 빼주면 요 2개 지면에서만 광고가 나갑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 광고를 보내려면 이것도 마찬가지 수정 버튼에서 노출 제한 매체로 돼 있는 네이버 메인을 찾으시면 돼요. 네이버 메인 PC 모바일 요 2개가 있죠. 요 2개를 삭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 PC 입찰가 가중치는 한 20%로 저는 설정을 할게요. 이유에 대해서는 그 3달 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장 후 닫기 누르고 마지막 홈피드입니다. 이 홈피드는 딱 보면 보입니다. 모바일 홈피드라고. 이것만 삭제.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 끝. 이렇게 세팅을 하면 진짜 지금 저희가 말 그대로 오렌지를 사고 싶은 사람이 오렌지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요렇게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것과 키워드를 검색한 지면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뜨는 구조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지면이 컨텐츠 지면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딱 요 정도가 네이버에서 광고 효율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플러스토어 지면이 생겼죠. 그래서 오렌지 검색하면 여기가 가격 비교 지면이고요. 그 밑에 보면 플러스토어 지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광고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광고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지면이랑 가격 비교 지면이 입찰가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광고비가 이 그룹에서 만약에 광고비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비교 지면이랑 플러스 지면이 같이 노출이 되지만 여기 지면은 광고비가 많이 나오는 지면이기 때문에 플러스 스토어를 나는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을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 하고 마찬가지 새로 고침을 해주겠죠. 자, 그럼 복사가 됐잖아요. 그럼 헷갈리지 않게 저는 그럼 7번으로 해둘게요. 네이버 쇼핑 검색인데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다. 기본 입찰가가 왜 이렇게 돼있지? 이거는 뭐 300원으로 일단 낮게 할게요. 저번에 그룹 입찰가를 바꿔서 그렇군요. 1,500원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지면 중에서 플러스 스토어 지면에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 아닌 거를 다 제외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검색 지면인 통합검색, 검색 탭, 통합검색, 네이버 쇼핑 PC, 네이버 쇼핑 모바일, 여기는 컨텐츠 지면이고요. 여기 검색이 2개 같이 들어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체크. 여기 보면은 플러스 스토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남기고, 이거는 삭제 안 해도 되겠네요. 컨텐츠 지면이니까. 통합검색 추천 여기 또 제거. 나머지 검색 지면도 제거. 여기 플러스토어 모바일 PC 있죠. 요 4개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플러스토어 PC 모바일, 플러스토어 모바일 PC, 그 다음에 스토어 베스트 모바일 6개네요 총. 요것만 빼고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토어는 남기고 나머지 검색 지면 하면 세팅이 다 됐겠죠. 여기서 이제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 이 지면은 마찬가지 플러스 스토어에만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복사를 한 거잖아요. 이 그룹이 광고비가 많이 나가니까 플러스 지면이랑 가격 비교 지면이랑 분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는 말 그대로 플러스 지면이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거를 추가 플러스로 돼 있는 것만 추가를 하시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 여기는 플러스 지면은 나가지 않는다, 여기는 플러스 지면에만 나간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 정도로 세팅을 하면 끝이에요. 검색 지면 세팅했죠. 그 다음에 컨텐츠 지면 세팅했죠. 메인 그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지면이랑 가격 비교 지면 나눴죠. 요 정도로만 세팅을 하면 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하루 방문자 수가 한 300명 정도 이상 된다 라고 하면 GFA 카탈로그 광고 정도 추가로 세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이 GFA 카탈로그 광고 세팅하는 거는 예전 영상에 있거든요. 그거는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 예전 GFA 카탈로그 광고 세팅하는 방법 영상은 제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우리가 세팅은 완벽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팅까지 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한다. 이 검색 지면 같은 경우에는 각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지난번에 세팅을 한 거 제가 잠깐 그냥 돌려본 거예요. 요 데이터 누적시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각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죠.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효율이 있는 키워드와 없는 키워드 효율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이 있는 키워드는 푸시하고 효율이 없는 키워드는 입찰가를 내리거나 오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 지면 효율 분석은 심플해요. 이거는 검색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면이 효율이 없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입찰가를 조금씩 내려간다. 근데 광고 효율이 좋고 나는 매출을 좀 더 잡고 싶다 하면 반대로 입찰가를 점점 올려간다. 그 다음에 GFA 카탈로그 지면도 이 컨텐츠 지면이랑 동일하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GFA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가 광고 상품이 최소 4개 이상 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효율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입찰가를 하향 조절하면서 수익률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우선 노출되는 상품, 메인 상품을
상품을 변경하는 것, 메인 광고 상품이죠. 변경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체크를 할 만해요. 일단 이번 영상은 사실 분석보다는 2025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금 네이버 광고를 세팅해야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 업체명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보시면 광고효율이 너무 잘 나온다, 순위 조절이 힘든 요즘 광고가 매출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플러스토어 광고도 가느냐, 플러스토어는 저희가 뭐 알아서 다 세팅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 있는 네이버 광고만 딱 집중해서 진행하시면 네이버도 되게 알차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모든 업체들이 다 똑같이 효율이 나오진 않겠죠. 내 상품의 이제 경쟁력이랑 타사의 이제 입찰가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동일한 조건이라면 현재로서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죠. 네이버 광고 분석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 분석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전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이 분석편 관련해서도 영상을 새로 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광고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고, 광고 대행 맡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오더를 하시면 돼요. 지금 광고 대행사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안 주셔도 알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광고 대행사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현재 맡기고 있는 광고 대행사에 오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광고 효율이 개선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올해 초에 또 플러스토어 지면 나오면 또 많이 바뀌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이 세팅 값이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요 정도 세팅 값이 지금은 제일 베스트다 였습니다. 좀 영상이 많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 분명히 도움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 꼭 내서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좀 더 양질의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